그 다음에 이제 어민소한테 이제 이 관리가 분만하고 나서 이 분만 한 달 사이에 이제 송아지가 이제 설사하는 게 이게 문제야. 송아지 설사도 이제 따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송아지 설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배합사료량을 줄여요. 배합사료량을 많이 좀 줄이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먹는 양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먹는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면 유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사료의 종류가 변화가 일어나면 둘 다 공이 유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유질의 변화가 일어나면 송아지가 소화를 잘 못 시킬 수도 있고 설사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들 생각들 하시냐면 어미 젖이 많아서 설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미의 유질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미의 전량의 변화가 일어나서 설사를 하는 걸 모르고 계세요. 단지 어미소가 젖이 많다고 생각들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소들이 젖이 많지는 않아요. 젖이 많다 그러면 송아지 설사 안 해요. 설사하더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젖이 많다면은 분만하고서도 많겠습니까? 이때 초유도 좋겠죠. 초유도 좋겠죠. 제가 송아지 설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백신하고 초유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초유만 제대로 잘 먹이면 설사를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양이 부족하니까 설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 집이 10일 이내 설사를 많이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거 어미 초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냉동 초유라든지 내가 사놓은 초유 분말을 준비했다가 보충적으로 어미젖 먹기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야. 10일 이전에 설사를 하면 100%입니다. 이건 다른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0일 이전에 송아지가 설사하면 이거는 초유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00% 초유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보충을 그거밖에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설사하고 그러면은 다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먹는 양을 양을 줄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성은 좀 덜하겠죠. 송아지가 우유를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편안한 데 가서 앉지 왜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파이프도 이렇게 핥아보고 지저분한 거 이게 뭐 있나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자기가 꺼부는 것도 있지만 충족이 안 됐으니까 뭔가 자꾸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설사를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초유를 잘 먹이고 어미젖을 잘 먹이기만 하면 설사를 하들 막 쓰러지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그것부터 안 하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뭐 어쨌든 설사하는 게 10일 이전에도 설사하고 주로 뭐냐면 한 뭐 5일째서부터 20일째 사이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설사 발생하는데 이때 이제 사료를 줄인다 이거예요. 사료를 줄여. 그럼 사료를 줄이면 뭐가 생긴다고? 유질의 변화가 생긴다. 소한테서 먹는 양을 이만큼 줬어요. 그럼 소가 유지하고 나오는 양이 이만큼 나오면 어쨌든 얘가 소가 생활하고 나머지 쓰는 걸 이만큼 나오면 이렇게 먹은 거하고 나오는 거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소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먹는 양은 요만큼 주고 먹는 양을 요만큼 주면은
우유 나오는 양이 이만큼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만큼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소의 몸에서 자기 몸의 살을 깎아서 이게 순서가 있어요. 첫째, 자기 몸의 에너지인 혈당, 당을 동원해요.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지방을 동원해요. 근육을 동원해요. 소가 우리가 준 사료가 갑자기 이렇게 적어지면 몸에서는 비상사태가 일어납니다. 비상사태가 일어나니까 빨리 이걸 써야 되는 거야.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몸 혈액 안에 있는 혈당을 쓰는 거예요. 근데 혈당량은 에너지가 크지가 않아. 그러니까 금방 고갈이 돼. 금방 고갈이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가야 되냐? 지방. 지방은 뭐예요? 이 자기 몸에 있어서 빨리 동원하기가 편하잖아요. 동원하기가 잘 녹여요. 녹여서 혈액으로 가는 거야. 혈액으로도 가가지고 에너지로도 쓰지만 유방으로도 가서 우유를 만드는 데도 쓰죠. 그러니까 이 소가 몸에 지방이 많으면 우유에 지방이 많이 나오니까 송아지한테로 유질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송아지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가 잘 경험해 보시면 한 13일째서부터 송아지 변이 연변이나 설사나 변 색깔이 바뀌는데 회색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뭐냐면 유질의 변화로 인해서 지방이 우유 안에 지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송아지가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이게 연변이나 설사를 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속에 있는 지방을 아예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사양관리상 어떤 부분을 명심코 준비를 해야 되냐면 임신 후 시기, 보통 일반적으로 임신해서 임신 7개월 때에 배합사료 양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주지는 않는데 조사료 양, 예를 들어서 볏짚이나 라이그라스를 갖다가 무제한으로 하루 종일 먹게끔 하는 데는 이 지방이 많이 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송아지의 설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결국은 이거는 어떤 먹는 양과 살의 종류가 바뀌어가지고 유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 부분은 결국은 설사가 병원성 설사가 아니라 어떤 어미소의 어떤 식이성에 대한 설사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이제 될 수 있는데 식이성에 의한 설사는 뭐가 잘못 먹어서 설사를 하는 거야. 잘못 먹어서 설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물론 식이성 설사에도 병원군이 들어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생제나 설파르드로 주사를 놓으면 그게 듣겠느냐 이거야. 어미 유질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임신했을 때 과비하는 거를 막아야 되고 너무 조사료를 많이 줘서 막아야 되고 이 유질 먹는 양의 변화와 종류의 변화도 신경 써가지고 바꾸더라도 양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갑자기 하루에 배합사료 4kg, 5kg 주던 걸 갖다가 2kg나 안 준다? 그러면 유질의 변화가 확 일어나요. 유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송아지를 설사를 나게 해서 배합사료의 양을 줄이는 거는 일리가 가나 많이 줄이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첫째적으로 송아지한테서의 이런 문제도 일어나고 결국은 소한테 먹는 것을 배합사료를 덜 주면 소가 혈당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죠.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소가
발정이 안 오는 소는 혈당이 올라가서 안 오는 겁니까? 떨어져서 안 오는 겁니까? 떨어져서 안 오는 거야. 떨어져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료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좋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좋은 우유를 주지도 못하고, 또 이 소는 번식을, 발정이 와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혈당이 떨어지니 발정도 안 오고, 이런 맥락이 계속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양관리가 어미소한테 과비를 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초유 잘 먹이고 백신 잘 하시고, 그것만 잘하면 연변을 눈다 하더라도 저 어미소한테 과비만 안 시키면 이런 유질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설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더라도 초유하고 백신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소화가 안 되는 지방 성분이 많아서 설사를 하는 거지 병원성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사로만 하지 말고, 오늘도 그 얘기 나올 때 주사로만 하지 말고,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지방이 많아서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을 먹여주거나 소화를 잘하게 해줘야지, 우리는 매번 뱃속에서 탈이 나는데 계속 주사만 놓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